저는 30년 넘게 직장인과 시니어들의 은퇴 설계와 경력 관리를 상담해 온 노후 재무 전문가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분들을 만나 뵀습니다. 대기업 임원이셨던 분도 계셨고 평범한 중소기업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신 분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왜 노후가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요즘 새벽 첫 차를 타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시간 지하철에는 70대, 심지어 80대 어르신들이 타고 계십니다. 경비실로 가시는 분, 청소일을 하러 가시는 분, 일용직 노동 현장으로 향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젊은 시절 게으르게 사신 분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 성실하게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사셨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생활비를 벌기 위해 여전히 몸을 움직여야 하는 현실에 놓여 계십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입니다. 노인 자살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이 힘든 시간을 더 오래 견뎌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장수는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부담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겁주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알았기 때문에 바꿔야 합니다. 오늘은 조금 아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노후 빈곤으로 밀려나게 되었는지 그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 길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20분만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지금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해지실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 우리 세대는 노후 빈곤으로 밀려나는가? 우리가 노후 빈곤으로 밀려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돈을 벌 시간이 너무 짧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거의 20년을 공부에 쏟습니다. 남자라면 여기에 군대 2년이 더해집니다. 대학 졸업하고 취업 준비하면 빠르면 20대 후반, 늦으면 30대 초반에 첫 직장을 잡습니다. 스펙 쌓는 데만 20년에서 30년이 걸리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돈을 버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출내면은 섹티트루요. 저초 직장 수명입니다. 기업에서는 제품에도 수명 주기가 있다고 말합니다.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그리고 쇠퇴기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배우는 시기입니다. 그 다음 일을 잘하게 되는 성장기가 옵니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일하는 성숙기를 거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쇠퇴기가 온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주된 직장, 평균 근속기간은 대략 14년에서 15년 정도입니다. 길게 봐도 20년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45세에서 50세 사이에 퇴사를 하게 됩니다. 정년까지 가는 사람은 10명 중 1명도 되지 않습니다. 다시 정리해 볼까요? 스펙 쌓는데 2030년, 실제로 돈을 버는 기간은 10년에서 20년 정도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온 구조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서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시기가 언제일까요? 바로 40대입니다. 35세 전후로 결혼을 하고 40대가 되면 자녀 교육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주거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 대출 이자, 월세, 아니면 집을 사기 위한 대출금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기에 회사에서는 퇴직과 해고가 시작됩니다. 인생에서 생활비가 가장 많이 들어갈 때 수입이 끊기는 구조인 겁니다. 이건 여러분이 게으르게 살아서가 아닙니다. 애초에 돈을 벌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게 설계되어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버는 돈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직장인의 절반 이상이 월급 300만 원 미만입니다. 이건 세전 금액입니다. 여기서 세금, 4대 보험을 떼고 나면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훨씬 적습니다. 그럼 이 돈으로 뭘 해야 할까요? 일단 주거비를 내야 합니다. 전세라면 대출이자, 월세라면 매달 월세를 내야 합니다. 자녀가 있다면 교육비가 나갑니다. 학원비, 학교 경비, 교재비까지 다 합치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로렌드와 와설비가 나와 있습니다. 식비, 교통비, 통신비, 의료비까지 하나하나 빠져나갑니다.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걸 월 300만 원 미만의 월급으로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노후 준비하세요. 연금 들어 두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구조에서는 노후 준비를 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남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저축을 하고 연금을 들고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왜 항상 부족할까? 나는 왜 열심히 일하는데도 돈이 안 모일까? 이건 여러분의 성실성 문제가 아닙니다. 임금 수준과 물가, 교육비와 주거비 구조가 이미 불리하게 짜여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노후 준비를 못한 게 아니라 애초에 노후 준비가 안 되도록 되어 있는 판에서 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책하지 마세요. 이건 구조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구조를 알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그 구조를 깨야 합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래도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건 우리 세대가 평생 믿어온 공식입니다. 좋은 학교 가면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면 노후가 안전하다. 부모님들은 이 공식을 믿고 자녀 교육에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학원비, 과외비, 입시 준비비까지 20년 동안 온 가족이 입시를 위해 달려왔습니다. 이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직장이 더 이상 평생 직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즘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도 15세, 50세가 되면 명예퇴직을 합니다. 정규직이라고 해도 정년까지 가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퇴사 이후에 갈 곳이 없습니다. 대학 졸업장과 스펙이 이력서를 빛나게 만들어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첫 취업 때까지입니다. 그 이후에는 스펙이 아니라 다른 게 필요합니다. 여기서 제가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을 구분해 드리고 싶습니다. 스펙과 경력입니다. 스펙은 이력서에 적는 학력, 자격증, 수상 경력 같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제품 사용 설명서 같은 겁니다. 그런데 경력은 다릅니다. 경력은 내가 실제로 해본 일입니다. 몸에 밴 기술입니다. 사람과 현장을 통해 얻은 내공입니다. 경력은 팔걸이입니다. 스펙은 취업할 때까지만 도움이 됩니다. 그 이후에는 경력과 팔걸이가 여러분을 먹여 살립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왔어도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회사는 학벌을 보고 월급을 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일을 해내는 사람에게 월급을 줍니다. 반대로 학력은 높지 않아도 한 분야를 깊게 파서 팔거리를 만든 사람은 꾸준히 일거리가 생깁니다. 기술을 가진 목수, 경험 많은 영업 전문가, 사람을 잘 다루는 관리자, 이런 분들은 나이가 들어도 일할 곳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팔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은 회사가 아닙니다. 회사를 옮긴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은 사고방식입니다. 직장이 인생의 목표였던 사고방식, 스펙 중심 사고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용어부터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퇴직은 직장에서 내려오는 것이지 인생에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을 인생의 끝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45세에 퇴사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평균 수명이 90세라면 앞으로 45년이 남아 있습니다. 50세에 퇴사했다면 40년이 남아 있습니다. 이 40년, 50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연금과 저축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남는 건 몸에 밴 기술, 경험, 내공입니다. 팔걸이입니다. 그럼 경력이 뭘까요? 경력은 직장 이름이 아닙니다. 나는 삼성에 다녔어. 나는 공무원이었어. 이게 경력이 아닙니다. 경력은 내가 실제로 해본 일들이 목록입니다. 그 경험들 중에서 남에게 돈을 받고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이 팔걸이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오랫동안 영업을 해왔다면 영업이 팔걸이입니다. 고객을 만나고 설득하고 계약을 성사시키는 능력, 이게 팔걸이입니다. 여러분이 관리 업무를 해왔다면 사람을 관리하고 팀을 이끄는 능력이 팔걸이입니다. 여러분이 생산 현장에서 일했다면 기계를 다루고 품질을 체크하는 능력이 팔걸이입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사람을 잘 다루고 가르치는 걸 좋아한다면 그것도 팔걸이가 될 수 있습니다. 교육, 강의, 코칭 같은 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글을 잘 쓴다면 그것도 팔걸이입니다. 손재주가 있다면 그것도 팔걸이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의 회사, 하나의 직무만 바라보는 사람은 시대 변화에 가장 취약하다는 겁니다. 이제는 평생 직장이 아니라 평생 할 수 있는 일, 즉 직업을 2개, 3개 이상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행동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 인생 경력 리스트를 써보세요. 지금까지 했던 일, 맡았던 역할, 해결해본 문제들을 모두 적어보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건 회사 이름이 아니라 내가 했던 역할 중심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회사 과장이 아니라 영업팀에서 신규 고객 발굴 및 계약 체결을 담당했다. 이런 식으로 적는 겁니다. 두 번째, 팔걸이 3개를 골라보세요. 그 경력 리스트 중에서 이건 남에게 가르쳐 줄 수 있겠다. 이건 돈을 받고라도 할 수 있겠다 싶은 걸 3개 체크해 보세요. 처음엔 막막할 수 있습니다. 하하지 말 차근차근 생각해 보면 분명히 있습니다. 세 번째, 1년에 하나의 작은 일이라도 늘려보세요. 지금 본업이 있다면 그 본업 외에 작은 부업이나 프로젝트를 하나씩 시도해 보는 겁니다. 이미 퇴직하셨다면 작은 파트타임이라도 해보는 겁니다. 중요한 건 새로운 일을 계속 시도해 보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선택지가 생깁니다. 네 번째, 공부의 방향을 바꾸세요. 자격증이나 스펙을 쌓는 공부가 아니라 지금 하는 일을 더 잘하기 위한 공부를 하세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지식이나 기술 위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를 배워서 내 경험을 공유할 수도 있고 글쓰기를 배워서 블로그나 책을 쓸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노후를 수입을 벌 수 있는 기간으로 다시 보세요. 많은 분들이 노후를 쉬는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노후는 여전히 돈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나는 몇 살까지 몸을 움직여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무엇으로 만들 것인가? 이 질문이 여러분의 노후를 바꿀 시작점이 될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60대에 갑자기 주식이나 코인으로 대박 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가진 경력을 다른 방식으로 풀어내자는 겁니다. 강의를 할 수도 있고, 코칭을 할 수도 있고, 글을 쓸 수도 있고, 자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체력과 시간에 맞는 일을 찾는 겁니다. 파트타임, 시간제, 지역 기반 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가진 기술과 경험을 정리하고 그걸 공유하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노후 빈곤으로 밀려나는 이유는 2가지였습니다. 첫째, 돈을 벌 시간이 너무 짧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둘째, 버는 돈이 너무 적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생 믿어온 공식, 좋은 학교 가면 좋은 직장 가면 행복한 노후라는 공식도 이미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잘못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선택입니다. 나는 그대로 밀려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경력과 팔걸이를 만들어 나갈 것인지. 늘 여러분이 잘못 산 게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살아야 한다는 신호를 받은 것뿐입니다. 지금 60대라도 70대라도 오늘을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라고 믿고 작은 한 걸음을 내디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끄시기 전에 종이 한 장 꺼내서 여러분의 경력과 팔걸이를 한 줄이라도 적어보세요. 그 한 줄이 앞으로의 10년, 20년을 바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60대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일자리와 팔걸이 유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건너세다 감사합니다.